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고래의 종류와 고래의 음향이 되겠습니다.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고래의 종류 및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 속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래가 내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다시피 소음,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소리, 그 다음에 해양 동물 소리, 인위적인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선박에서 내는 소리, 이런 게 인위적인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리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는 통과하는 매질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서로 전달이 됩니다. 공기 중에는 1초에 약 340m까지 전달되지만 바다 속에는 공기보다도 더 빠르게 약 3 내지 4배 빠르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양의 한가운데, 여기 대양의 한가운데에 사운드를 소스를 넣고 전 세계로 바다로 소리를 내보내면은 약 3시간 반 이후에는 전 세계의 바다 어디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다 속에서 소리는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전달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가 빨리 전달되고요. 또 그리고 바다의 염도가 높을수록 소리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또 압력이 높겠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소리가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바다 속에서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라고 하는 전자기계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해서 소리를 발생하고 또 거기로부터 수신되어 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바다 속의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신호를 이래 발산하면은 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이 선박에서 받아서 바다 속의 상태를 알아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소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왕고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제일 크다고 하는 이 대왕고래는 몸 길이가 자그마치 최대 33m나 되고 또 2 내지 3년에 새끼를 한 마리 정도 낳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밍크 고래가 되겠습니다. 밍크 고래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간혹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창고래가 되겠습니다. 핀 웨일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몸 길이는 24m. 최근 2022년 5월 구룡포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18m의 대형 수영 고래입니다. 고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신고래입니다. 그레이 헤일이라고 하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신고래입니다. 미국 고고학자 앤드류스 박사에 의해서 한국계의 기신고래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워싱턴 DC의 박물관에 골격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북방 긴수염 고래입니다. 이 북방 긴수염 고래는
또한 2015년에 경남 남해군 미조 앞바다에 나타난 적이 있는 대형 수중 고래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짧게 들리네요. 다음은 혹동고래입니다. 혹동고래는 고래 중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에 혹이 나와 있는 외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무척 아름답게 들리시나요? 다음은 향고래입니다.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데요. 몸 길이가 대략 한 16m 내외로 되어 있고요. 이 향고래는 이빨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로서 수중 2000m 이상으로 해저로 내려가서 대왕 오징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모비딕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고래는 2022년 8월 23일 여수 해수욕장에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수상과학원의 협조로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번고래가 되겠습니다. 번고래는 바다의 먹이 사슬의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주로 그룹을 형성해서 상대방의 고래를 이래 공격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돌고래가 되겠습니다. 이 큰돌고래는 지금도 동해안에 가끔씩 모습을 나타냅니다. 울산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볼 수 있는 고래인데요. 이 큰돌고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갱이입니다. 상갱이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유일한 돌고래인데요. 몸 길이가 1.5 내지 2m로서 가장 적은 고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래에게는 소리가 중요한지 사운드가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래는 이 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먹이를 찾거나 친구들과 교감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에 활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에게 있어서 사운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왜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면은 고래들끼리 그룹을 유지하고 또 각 개개인별로 확인을 하고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가 서로 접촉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빨 고래의 반향 정의인데요.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이빨 고래는 고래에서 소리를 발생하고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래의 뇌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내보내려고 하면은 슬라이드에서처럼 여기 에어색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과해서 이 멜론을 통과하여 고주파를 초음파를 외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사되는 파를 받아 가지고 아래턱이로죠. 로조라고 하는 이 아래턱을 통해서 이 내부의 귀로 전달되는 이런 발신과 수신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고래의 이런 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데 응용이 가능하냐. 일단 먼저 생태계나 환경 보존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고래의 소리를 활용해서 역사나 문화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해서 교육이나 행사 같은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외국 같은 데는 우리 그 고래 소리를 이용해서 환자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래의 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